이재명 공직선거법 11월 15일, 이제 45일 남았네요. 이때 선고가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이 말입니다. 벌써 무죄라고. 그래서 재판부로 탄원을 넣어라.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하고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재명이 어떤 수법을 쓰고 있습니까? 검사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검사들이 제1야당 당대표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증거를 짜깁기 하고 있다.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정말 별의 별 말을 다 합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요. 괘씸죄 걸려가지고 정말 법정 최고형 받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걸 이용해가지고서 말이죠.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은 겁박을 하더라도 이 판사들까지는 겁박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판사판 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재판부에다 전화 걸라고 명령을 때렸습니다. 명령을 뭐 딱 전화 걸어 그래야 명령입니까? 얘는 말이죠. 우의증을 갖다 교사할 때도 분명히 우의증 교사를 시킨 건데 나 우의증 교사 시킨 적 없다. 그 녹취록을 들어봐라. 아니 돌려서 말하면 그건 교사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도 말이죠. 꼭 저 재판부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재명 무죄라고 전화 때려. 그렇게 말해야만 그게 어떤 명령입니까? 전화번호 다 적시해가지고 말이죠. 주소 다 적시해가지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령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다가 전화 때려라. 그런데 이재명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판례를 보면은 이재명 이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사건은 뭡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는 것이 간단해요. 2002년에 검사를 사칭했어요. 검사 사칭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 이익을 위해서 사칭을 하는 겁니다. 왜 검사를 사칭했습니까? 김병량 당시 시장을 거꾸로 때리려고. 김병량이 시장하고 있는데 김병량이 또 공천 받으면 지가 민주당 공천 못 받으니까 김병량 날리려고 검사 사칭을 한 겁니다. 김병량을 날리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당시 김병량이 분당 파퀴브 특혜 분양을 했다. 김병량이 그러니까 분당의 파퀴브라는 아파트 여기에 무슨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권을 차지했다.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KBS PD하고 함께 요거를 취재해서 요거를 방송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취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요 KBS PD에게 취재 협조를 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 성남시의 무슨 검사인데 지금 뭐 KBS가 이렇게 성남시 이 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의 어떤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을 뭐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뭔가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두 개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검사를 사칭해서 일종의 겁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근데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라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신분을 거짓말 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검사측이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2018년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거짓말을 했느냐? 정말 사악한 놈이죠. 자기가 검사 사칭한 적 없다. KBS PD하고 저 성남시에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간 놈이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KBS 쪽하고 그 PD하고 최초로 PD죠. 그다음에 이 김병량 시장 쪽에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검사 사칭을 했다는 것이 그대로 밝혀지면 자기한테 치명타가 되잖아요. 검사 사칭한 놈을 누가 경기도 도지사로 뽑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당선이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야. 검사 사칭 해놓고 나서 안 했다고 한 거 이거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이 사건에서 자기가 유리할 목적으로, 그때 피고인은 이재명이에요.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데 자기 재판에 김진성이 나와서 위증하도록 그렇게 교사를 시킨 겁니다. 자기 재판에 김진성 너 나와서 내 재판에 대해서 좀 나한테 유리하게 해줘. 그것이 위증 교사예요. 근데 이게 먹혀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경기도지사 날아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그처럼 크지 않은 거짓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윤미원 과천시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 당시에 이 윤미원 후보한테 뭐라고 물었냐면은 아니 후보님이 뭐 신천지 신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봉사활동으로 알고 활동을 신천지에서 좀 했을 뿐이다. 봉사활동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레크레이션 강사로 신천지에 간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했다. 레크레이션 강사로 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의 집사야. 그리고 거기서 문화부장까지 지냈어. 그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밝혀져 가지고 결국 9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9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니까 뭐 날아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신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또 기자가 물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 사실 그냥 레크레이션 강사로 나갔고 봉사활동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거 갖고도 이렇게 유죄가 나옵니다. 또 하나 2011년 진태구 당시 태안군수 이 사람이 TV 토론에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태안군수가 이제 된 겁니다. 그 당시. 근데 그 전임 군수가 있었어요. 그 전임 군수를 이 사람이 이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 전임 군수를 갖다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TV 토론에 가가지고 당신이 전임 군수를 갖다가 뭐 고발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놈이 말이야 전임 군수 고발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지가 태안 군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걸 감추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한 거 아니다. 선관위에서 했다. 선관위에서 그리고 고소하라고 해서 나중에 나는 고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가 먼저 고소했거든.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 사람한테 고소하라고 시킨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소해놓고 나서는 선관위에서 고소했고 선관위에서 나한테 고소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요거 갖고도 또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때는 벌금 80만 원이었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유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날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천군수 사건인데요. 이 진천군수는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괴산군수군요. 괴산군수입니다. 진천과 괴산을 좀 지금 혼동해서 말을 했습니다. 괴산군수입니다. 괴산군수가 나용찬 괴산군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냐면 원래가 이제 선거 운동하다가 버스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뭐 좀 사 먹으라고 20만 원을 준 거야. 근데 이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돈 주면은. 근데 이게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벗어나려고 그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꿔줘 가지고 내가 꿔준 돈 갚은 거다. 꿔준 돈 갚은 거다. 이렇게 거짓말 시켰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15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수가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사례와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괴산군수 얘기한 거는 돈 내가 주고 나서 꿔준 거 갚았다고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거 좀 숨기려고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또 전 군수를 내가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거짓말한 거. 이거 가지고도 다 날아가거나 날아갈 정도의 그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김문기를 모른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그냥 간단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대장동 숨기려고 김문기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어요. 대장동 사건의 실무 주무관이었습니다. 지하고 맨날 지시하고 보고받고 같이 보트 타고 같이 골프 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대장동을 숨기려고 더군다나 그때가 대장동 사건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방송에서 떠들고 있던 그때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막 떠들고 있으니까 김문수를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김문수 씨가 돌아가셨는데도 화환도 이 조화도 하나 안 보내고 조문도 안 가고 그래서 김문수 씨 유족이 그야말로 빡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또 하나 거짓말이 뭡니까? 백현동 이 옹벽 아파트 그거 국토교통부가 종상향해 주라고 시켰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종상향을 누가 줬습니까? 지가 김인섭의 로비를 받고 무려 4개의 종상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바울이가 1360억을 거기서 먹었고 그리고 지들이 200억을 여기서 떼가지고 나눠 갖기로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바울한테 다 밀어주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기에 개입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개발할 보통은 이제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공동 합동 개발을 해가지고 성남시도 돈을 좀 먹게 만들어 줍니다. 성남시 시장이라는 놈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져라. 그러놓고서는 정바울한테 다 밀어줘가지고 아시아 디벨로퍼 얘들이 떼돈 벌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이거든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나한테 종상향을 해주라고 협박했다, 압박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죠.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지금 거짓불행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또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나가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아도 이건 100% 이거는 유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이죠.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나올 겁니다. 설사 법정 구속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100% 유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